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이제 성적이 나오는 기간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에브리타임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보통 이제 성적을 보려면 강의평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평가를 쓸 때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쓴 강의평가를 교수님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여러분이 쓴 강의평가를 보고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이상한 수준의 학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는 그 강의평가를 누가 썼는지 공개해주지도 않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왜냐면 학생의 그 인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절대 공개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그걸 알려고 해도 쉽게 승인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평가를 쓸 때 이게 누군지 교수가 일단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언비어가 많아서 볼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더라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이 쓴 강의평가를 교수가 그러니까 강의평가 내용을 볼 수 있죠. 강의평가를 내용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썼는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강의평가에 어떤 이제 범죄 수준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많은 분들과 이제 논의를 해서 이거는 법적 문제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사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추적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강의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님의 강의평가를 몇 점 받았는지, 내용이 뭔지도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료 교수님들의 강의의 평가를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중에 가서 어디 보고서를 내야 되거나 학교가 무슨 평가를 받거나 할 때는 전체 평점 몇 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지라도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몇 점 받았다라는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평가를 쓰실 때 진솔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내가 강의평가를 이상하게 썼는데 교수님이 연락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강의평가에 여러분이 쓰는 글의 문체나 아니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내가 수업을 20명 정도 했는데 한 명이 수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왔는데 강의평가에 부정적인 글이 딱 한 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 걔가 이걸 썼구나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거 누가 썼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연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강의평가를 진솔하게 쓰시고, 대신 이제 감정적인 걸 말고 사실에 기반해서 이런 점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건 이제 다음 학기에 수업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좀 잘 써주셨으니까 진솔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학교도 점점 나아지고 교수님도 좀 변하고 본인의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성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올려주냐. 에타에 지금 난리거든요. 성적을 왜 안 올려줄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적을 여러분 입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입력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학점을 공개하지 않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학점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왜 학점을 공개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왜 빨리 공개하지 않냐면, 학점을 공개하게 되면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어떤 연락이냐면 빗뿌린 애가 연락이 와서 A를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사유를 대요. 장학금을 못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연락은 학점을 올려달라는 연락이 계속 와.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올 때, 그런 연락이 올 때, 뭐 엄청난 수준의 장문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가 좀 돼요. 그래서 원래 학교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학점은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그다음 출석, 뭐 과제 점수 이 정도는 올려주고 학점을 늦게 올려주는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의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성적에 대해서 이상하다던가 출석을 다 했는데 잘못됐다 이런 이의 신청은 당연히 처리를 해주지만, 그냥 뭐 대부분 많이 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뭐 A부를 받아야 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부터 시작해서 그런 류의 이제 것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올려주지 않는 거고, 시스템에 보면 약간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미리 입력하되 이걸 공개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통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에 안 보인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입력을 안 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입력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입력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그 데드라인이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학점이 강제로 공개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성적을 입력 안 하고 강제 공개됐을 때 성적이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굉장한 페널티를 줘요. 왜냐면 그 학점 성적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 듀 라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늦게 올려주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고, 단순히 좀 게을러서 미루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학점에 대한 많은 이의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의 신청, 점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괜찮지만 학점에 대한 이의 신청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거 알려드렸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